안녕하세요. 참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가락마을 9단지 경매 물건인데요. 오늘 여기서는 경매 권리 분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나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차권 등기까지도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왜 못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격 8801번 물건이에요. 고운동 가락마을 9단지 909동 물건이거든요. 2호 라인입니다. 근데 이 2호 라인은 5구 B타입이에요. 투베이. 감정 가격이 2억 4,600인데요. 이 가격 시점, 감정한 가격 시점에는 가격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 원이 감정이 됐고요. 2020년 1월 14일 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18일 날 입찰 기일이 잡혀 있고요. 최저 가격이 1억 7,220만 원입니다. 최저 가격의 10%가 입찰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1,722만 원이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봉투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증금은 적게 넣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낮으면 안 돼요. 1,722만 원보다 높게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해가지고 뭐 만원, 2만원 들러가지고 낙찰이 되고도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22만 원이면 22만 원보다 높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22만 원을 딱 끊어오던지, 안 그러면 1,725만 원을 끊어오던지, 안 그러면 1,800만 원을 넣던지 아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거 파악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뭐 경매장에 가시면 뭐 한 달에 몇 건씩은 입찰 보증금을 적게 넣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가격 시점을 보니까 2019년 6월 28일이에요. 이 시점을 이따가 보겠지만은 좀 높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5구 B타입 치고 2억 4천이면 현재 5구 A타입 가격 수준입니다. 일단은 높은 가격이 감정이 됐어요. 2015년 3월 16일 날 준공이 났고요. 5구 B타입이고요. 대지권이 미등기 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를 안 한 물건들이 보면 경매에 거의 나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대지권 등기 아직도 주인이 안 했다? 라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7, 80%가 위험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대지권 등기 꼭 하세요 라고 통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주인이 그냥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요. 2015년 6월 23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9월 2일이에요. 임차인이 있다고 했어요.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보시면 전입세 열람에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단 말이죠. 전입은 2015년 7월 10일 날 했고요. 확정일은 2015년 5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대항력은 2015년 7월 11일인 다음날 0시 2015년 7월 11일 날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말소 기준보다 앞서 있으면 대항력이 있지만 말소 기준보다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매에서는요. 일반 매매에서는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매 사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소 기준보다 후순이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입하고 점유한 다음 날인 7월 11일 날 대항력이 기준이 되고요. 확정일자는 2015년 5월 28일. 근데 전입은 7월 10일. 그래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언제부터냐? 2015년 7월 11일 0시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2015년 6월 23일 날 말소 기준이니까 이 말소 기준이 돈을 전부 받아가고 그 다음 순위에 받아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배당 요구만 제대로 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19년 9월 2일보다 뒤늦게 배당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늦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늦게 했어요. 2020년 1월 6일. 몰랐다라는 거죠. 모른 건지 아니면 이분이 배당 요구하는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15년 5월 2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내가 선순위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전입한 날짜 대항력은 뭘로 따진다고 했어요? 전입하고 점유한 날짜 다음날 0시예요. 늦은 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빨리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전입하고 점유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선순위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일단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는데 배당을 안 했으니까 말이죠. 자,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날 근저당 1억 7천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보증금 6천만 원까지 받았으면 자기 돈은 거의 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고 이 물건을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1억 7,300이 2018년 9월 6일 날 있었어요. 아까 임차인이 2015년 5월 28일, 7월 11일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우선 변제가 2015년 7월 11일 날짜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6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보다 앞섰단 말이죠. 배당 요구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늦게 한 거예요. 임의 경매 사건이 2019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갈 때 주택 임차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2019년 6월 26일 날 했어요. 경매 사건보다도 뒤늦게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아까 맨 마지막 사항이잖아요. 내가 선순위로 착각을 하신 거라 이거죠, 이분이. 왜?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놨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간과해버렸습니다. 배당 요구하는 것 자체를. 그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차지할 권리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2호 라인이거든요. 이게 B타입이에요. 거실하고 안방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요. 이 서양 쪽이죠. 남양 쪽, 남동 쪽으로 이제 방 두 개가 남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운동이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이 있는 데가 고운동이에요. 그나마도 지금 이쪽, 지금 가락마을 20단지, 21, 22단지 이쪽 주변, 네, 상업지역 있는 이 주변이 가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운들 있는 뭐 아이파크라든지 그리고 프라디움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현재 지금 11단지, 10단지, 9단지 이쪽은 가격이 형성이 적게 돼 있어요. 가격이 좀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 아주 가격이 최고 낮은 곳이 이쪽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여기 지금 이렇게 빈 땅 요 아파트가 2020년에 최초로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여기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고운동에서요 현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BRT 노선이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가온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가온마을이라고 공주 그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가온마을 3단지 쪽 후면부 그쪽으로 해서 BRT 노선이 하나가 신설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고운동, 아름동, 촌청동 쪽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딘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네. 다시 짚으면요, 이렇게 BRT 라인, 여기 BRT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BRT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선이 하나가 다시 신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쪽 주변, 그리고 여기 하고 이쪽에 지금 오는 요 아파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 상승 요인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BRT 라인이 거기에 신설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입니다.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에, 세종시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가격이 고운동이라든지 아름동, 청촌동 쪽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하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이제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전 분들이 요즘 최근에 고운동 쪽에 아파트들을 좀 많이 사시는 걸 봤어요. 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선순위 설정 2015년 6월 23일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9월 1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조사에 임차인이 있었고요. 전입신고가 날짜가 좀 틀리네요. 원래 2015년에 전입신고인데 뭐 다른 분으로 와 있었나, 일단 전입신고는 틀리게 되어 있고요.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최저 매각가격은 대지권이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인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전세 열람에 깨끗합니다. 이게 2020년 1월 3일 날 뛴 거예요. 보면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를 보시면 투베이 구조입니다. 침실하고 거실은 서양 쪽을 바라보고요. 침실 2개, 요거 방 2개는 동향을 바라봅니다. 동향 쪽은 남동향 쪽이라고 하죠. 여기는 남서향 쪽이고요. 자, 매물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인데 지금 B타입이랬어요. 5구 B타입. 909동의 12층이 2억 2천. 그리고 909동의 7층이 2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A타입들은 2억 4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락마을 9단지 보면 총 세대수는 538세대예요. 538세대고 준공은 2015년 3월에 준공이 났고요. 11개동이라는 거고, 가락마을 9단지 실거래가 상세 정보인데요. 부동산 지인에서 자료 제공한 겁니다. 5구 B타입이거든요. 5구 B타입 물건을 3년간의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가 거의 뭐 평행선이요.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시점이, 감정된 가격 시점이 2018년 7월경 요때 좀 높을 때 감정을 했어요. 가격이 내려갔다가 지금 완전히 뭐 아직 그 2018년 가격 시점을 회복하지들 못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가격 시점이 요 정도였다라는 거 보면 뭐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 전세는 요 밑에서 지금 면도고 있고요. 아직 2억까지도 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이고, 요거 지금 요게 좀 경매 사건 물건인 것 같아요. 경매 가격.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어요. B타입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임차인이 전입을 2015년 7월 10일 날 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날 했으면 이분의 대항력은 언제 있어요? 전입하고 점유를 해서 그 늦은 날 다음 날 0시가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은 2015년 7월 10일 다음 날 0시인 2015년 7월 11일 날이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이 2015년 6월 23일이에요. 일반 매매에서는 무조건 대항력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매 사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소 기준보다도 앞서 있어야만 대항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죠. 7월 11일이고 이건 6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보니까 2015년 5월 28일이에요.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대항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으니까. 아마도 이분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뒤늦게, 아주 늦게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를 알았다면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일부러 안 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으니까 선순위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한 것 같아요.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 배당 요구 안 해가지고요. 배당 요구를 늦게 했잖아요. 늦게 해가지고 자기 보증금 6천만 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뭐합니까? 돈을 못 받는데. 배당 요구 이거 안 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2015년 5월 28일 날 확정일자 일찍 받는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입하고 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전입하는 게 중요해요. 전입을 일찍 했다면, 만약에 2015년 5월 달에 했다면 선순위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선순위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만 제 날짜에 했다면 지금 선순위가 1억 4,300에 대해서 청구했습니다. 이게 경매 물건이 2억 2천 정도예요. 지금 매매 가격이 2억 2천이면 여기 6천 합치면 2억이잖아요. 이분이 요 가압류보다도 앞서 있었거든요. 배당 요구만 했다면 이분이 가압류보다 앞에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2억 이상만 낙찰이 되면 내 전세 보증금 어느 정도는 전부 다 회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기회를 잊어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매 사건이 있을 때는요, 임차인분들은 배당 요구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선순위일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매수인이 인수를 하거든요. 전부 물어줘야 돼요, 매수인이. 그렇지만 이렇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고 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전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입을 먼저 받아야 돼요. 말소 기준보다 먼저 돼 있어야 되고 점유도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확정일자 받은 거를 먼저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 오늘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절대 이런 일 안 당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